지난달 있었던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의 임윤찬 군이 우승을 거머쥐면서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인이 국제 무대에서 상을 타는 것은 더 이상 예상 일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K-팝, K-드라마, K-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K-클래식까지 부상해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된 상황이죠. 설마 클래식계까지 한류가 점령할 줄은 몰랐다던 유럽인들은 자존심 상해했지만 한국인들이 클래식계까지 접수할 거라고 미리 내다본 이들이 있습니다. 화제의 중심에 선 임윤찬도 콩쿠르의 대표도 음악계의 거장도 한국인들이 모든 미디어 분야를 장악할 거라고 몇 년 전에 먼저 발언했었죠. 그때 그들이 과연 무슨 예언을 남겼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라흐마니노프 3번은 다른 레벨에 있었다. 나는 그의 다른 라운드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공연만으로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웅장하다. 그는 아마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일 것이다.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라흐마니노프 3번 협주곡이야. 그는 새로운 스타야. 임동혁, 조성진에 이어 천재 피아니스트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16회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이죠. 클래식 애호가들은 10년마다 등장한 대형 피아니스트의 계보를 이어갈 앙팡 트리블의 출연이라며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번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임윤찬이 선택한 곡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열정적인 에너지와 압도적인 기교로 연주를 선보인 그의 무대는 현장에 있던 청중들의 기립박수는 물론 지휘를 맡은 마에스트라 마린 올소비 감독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올해로 창설 60년을 맞은 전통 있는 콩쿠르인데요. 세계 3대 음악경연대회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콩쿠르입니다. 그런 대단한 대회에서 임윤찬이 쟁쟁한 실력자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클래식 애호가 3만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청중상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임윤찬입니다. 한편 임윤찬은 이번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기 3년 전 만 15세의 나이로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도 1위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역대 최연소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었는데요. 임윤찬의 압도적인 연주 실력과 함께 외신들이 주목한 것은 또 다른 한국의 천재 뮤지션들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뮤지션들이 배출되어 권위 있는 상을 휩쓸어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반클라이번 콩쿠르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4년 전에도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선우 예권이 그 영광의 주인공이었죠. 선우 예권은 샌다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인터내셔널 점원 피아노 어워드 등에서도 1위를 거머쥔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콩쿠르 중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한국인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피아니스트는 아니고 첼리스트 최하영이 독보적인 연주를 선보이며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도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 낭보가 전해졌죠. 피아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이탈리아 부소니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박재용이 우승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서영민과 김수현도 각각 독일본 베토벤 콩쿠르와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죠. 입상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준결선, 결선까지 진출한 한국인 연주자들도 많습니다. 이번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는 임윤찬 외에도 김홍기, 박진영, 신찬영 등 모두 4명이 준결선 무대까지 올랐죠. 준결선 진출자 12명 중 3분의 1이 한국 연주자였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도 우승자 최하영 외에 문태국, 윤설, 정우찬 등 모두 4명이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동반 진출했었죠. 최근 몇 년간 주요 국제 콩쿠르의 준결선 및 결선에 진출한 한국인 수는 클래식 한국인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연주자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런 국내 연주자들의 최근의 대학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번 반클라이번 콩쿠르 진행자는 임윤찬을 언급하며 한국 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죠. 클래식 불모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임윤찬은 과거 출연했던 스페인 방송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또 잘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클래식 음악을 계속해서 즐겨 듣고 그래서 미래의 클래식 강국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잘하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민족이지요. 음악에 진심인 열정도 빼놓을 수 없지만 세계의 음악 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주관하는 클라이번 재단의 대표인 자크 마르키스는 한국의 음악 교육 방식에 대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K-클래식 돌풍의 배경에는 한국식 영재 교육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30도를 맞은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대표적이죠. 임윤찬과 박재홍은 외국 유학 경험 없이 오로지 한예종에서만 실력을 연마했죠. 음악 칼럼니스트 이상민 씨는 다른 나라도 전문 예술학교가 있지만 음악의 세부 디테일까지 세심하고 집중적으로 연마시키는 도제식 공교육기관은 아마 한예종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에 위탁해 운영하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도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K-클래식 바람의 주역인 임윤찬, 양인모, 최하영, 박재홍이 모두 이곳을 거쳤습니다. 중등교육과 별도로 주말을 이용해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곳으로 학생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죠. 영재교육원은 현재 서울과 경남 통영, 세종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광주에도 개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윤찬도 영재교육 시스템 덕을 톡톡히 봤죠. 7살의 친구들이 태권도장에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 아파트 상가에 있던 피아노 학원에 다녔다는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 광고를 보고 오디션에 참여해 합격했죠. 그렇게 들어간 음악영재 아카데미에서 남들보다 뒤졌던 기초를 다지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13살인 2017년부터는 한예종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피아니스트 손민수를 사사하며 급성장했던 것인데요. 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만 부모들의 지극한 헌신과 전폭적인 지원도 주요한 요소였습니다. 세계 10위에 오른 한국의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죠. 부모의 교육열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고도의 집중훈련이 필요한 클래식 분야에서 빼어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같은 동양권에서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두드러지는 성적을 내게 되었죠. 이런 사정을 모르던 티에리 로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잘 몰랐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관심이 갔죠. 그는 벨기에 공영방송 RTBF의 클래식 음악 전문 프로듀서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는 지난 수년에 걸쳐 퀸 엘리자베스를 비롯해 권위 있는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가졌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다큐 영화 한국 음악의 비밀을 만들어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2020년에는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이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를 담았습니다. 티에리 로로는 두 편의 다큐 영화를 통해 음악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연주에 대한 헌신, 부모 등의 희생이 한국 연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증명해냈죠. 티에리 로로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한국 음악가들은 열정이 많고 이를 몹시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덧붙여 모든 것을 극복하려는 용기도 대단하죠. 저희한테는 미스터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미스터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미스터리들이 하나둘씩 풀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여름, 김선욱, 문지영 등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을 길러낸 피아니스트 김대진 한예종 음악원장은 한국인 연주자들이 기량을 뽐내며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콩쿠르의 목을 매는 한국 음악계 풍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한국 연주자들은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음악계의 변방이던 시절엔 콩쿠르에 열심히 나가 입상하면서 한국의 음악 수준이 높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이젠 우리 실력을 입증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 클래식 강국인 우리가 세계 음악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떻게 참여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한국은 이미 콩쿠르 강국이니 입상보다 더 높은 가치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자는 이야기였는데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한 클래식 강국이니 상을 타는 데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클래식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